안녕하세요. 강사 송정호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게 된 이 스프링은, 제가 뭐 이미 처음에 이제 2.5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는 이제 게시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실습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뒤로 밀어서 작업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 또는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뒤쪽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불편하신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미 뭐 이제 실습 강의는 제가 많이 찍어놨고요. 자,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또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좀 약간 이제 기본적인 문법부터 해서 또 상당히 지금 시점에 제가 예전에 2.5를 처음 찍었던 게 아마 그 2년 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죠. 자, 특히 가장 처음에 많이 우리가 달라진 것이 지금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러리조차 다운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이제 통합된 라이브러리를 그냥 압축된 파일로 바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파일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압축된 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제 써왔던 분들이야 조금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미 전에 강의했던 내용과도 많이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는 새로운 또 플랫폼, 새로운 또 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강의를 뭐 다시 또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강의를 한번 좀 들어주는 것도 괜찮고, 일단 이론적인 부분부터 또 새로운 실습도 다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아예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지금 강좌를 이제 타이틀을 스프링 3 and 4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스프링 버전이 벌써 4점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물론 많이 쓰이고 있는 버전은 3점대이긴 하지만, 4점대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4점대에서는 상당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게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디프리케이티드가 된 것들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권장됐던, 하지만 쓰는 데는 별 지장은 없었던 아직까지는 그런 클래스들이요. 4에서는 대부분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클래스들이라든가 또 그때 사용했던 그런 객체들 또 제가 이제 기존에 강의했던 이거는 실습 강의에서 썼던 이제 그런 것들이 4에서는 4 버전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쓸 수 없게 됐다라는 거고 자, 이제 그만큼 이제 스프링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것이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요. 자,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4버전 나온 지는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3버전에 대해서 3버전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자, 실습 같은 경우는 4버전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시 스프링의 첫 발자국을 같이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실로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자, 스프링이란 무엇이냐? 자, 사실 뭐 이제 스프링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스프링이 뭔지 모르는데 스프링 뭐지? 하고 그냥 궁금증에 호기심으로 또는 취미 삼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자, 물론 이제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다 파악을 하고 뭐 실습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많이 써보시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 첫 번째 지금 시작하게 되는 스프링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또 스프링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냥 실습 들어가고 또 이것저것 앞에 거 뭐 다 아시려니 하고 그냥 건너뛰게 되면 또 그것도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냥 요거는 형식적으로 끼워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스프링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구글링 한번 때려보시면은, 너무 저속적인 표현인가요? 구글링을 한번 쳐보시면은요, 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대해서는 뭐 저 말고도 정말로 정리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 내용들도 많으니까요. 꼭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스프링이라는 것은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오픈소스라는 말과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합성어죠. 자, 오픈소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원본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오픈소스의 정신, 예,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결국 이미 틀을 짜놓은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떤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자, 아예 틀을 다 짜놓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는 코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자,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도 공개되어 있으면서, 자,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본 틀에 대해서도 좀 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확장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상업용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소스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그 회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프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 예, 업체들이나 또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부담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가 각 회사들마다 이제 구현하는, 특히 정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들이 워낙 같은 자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표준화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해도 또는 유지보수 업체가 그것을, 예, 이어서 받아서 다른 업체가 받아서 이제 그걸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 모든 자바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하나의 틀을 정해주고 표준을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자, 로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예,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로드 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뭐 창시라고는 했지만, 자,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책을 냈죠. 2002년도쯤인가요? 그때 낸 그 책에 보면은 이 스프링에 대한 이제 요런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책 이름이요, 바로 이제 요런 책이었습니다. 뭐 해서, 예, J2E 디자인을 위한 뭐 이제 그런 1:1 J2E 디자인, 뭐 이제 그런 개발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또는 뭐 EJB를 쓰지 않는 개발 방식에 관련된 뭐 요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가장 또 비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EJB랑 많이 비교가 돼요. 자, EJB라는 것은 혹시 지금이 이제 2014년도 초반이죠. 1월 달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5, 6년 전에 혹시 그 학원, 예, 자바를 배우기 위해서 혹시 학원을, 예, 뭐 학원의 문을 좀 두드리셨다든가 아니면 또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하셨던 분들은 그때 대부분 JSP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EJB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JSP가 끝난 다음에는 EJB라는 것을 거의 그냥 하나의 말 그대로 그냥, 예, 기본 과정처럼, 기본 패키지처럼 배웠습니다. 근데 EJB라는 것이 솔직히 실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경우도 없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EJB 말고는 사실 딱히 대안은 없었기 때문에, 자, 일단 배우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응용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지도 않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이 EJB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많이 활용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이 EJB라는 것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긴 좀 힘들겠지만은,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정해진 규칙, 딱 정해진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EJB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특성에 맞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 같은 자바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데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EJB를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싼 웹서버를 써야 됐었습니다. 이게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에 만든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이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여러 서버로 분산이 돼서 시행할 수 있는, 정말 기능적으로 봐서는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죠. 이게 대단한 방식인 겁니다, 이게. 자, 근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웹서버도 아주 비싼 웹서버를 썼어야만 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EJB라는 것이, 자, 물론 필요는 했지만, 예, 그 필요보다도 그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걸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간이라든가 상당 부분들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스프링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자, EJB와 비교를, 물론 이제 스프링과 EJ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용도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굳이 EJB까지 쓸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까지, 자, EJB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예, 비용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바로 이제 이런 스프링이라는 것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이 이제 EJB라는 것과 많이 비교가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EJB와 스프링은 또 각각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예, 그 자기가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다라면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은. 예. 그래도, 자, 똑같은 프로젝트라도 이제 EJB로 하느냐, 스프링으로 하느냐,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예전에는 별로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는 스프링이라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EJB보다는 대부분은 스프링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사실 EJB를 쓸 정도로 아주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예, 그래서 결국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의 스프링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복잡성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개발의 복잡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EJB라는 거죠. 그래서 EJB 사용으로 수행됐던 모든 기능을 일반 포조, 자, 포조라는 것은 평범한 자바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lain old, plain 순수한, 예, plain old 자바 오브젝트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은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자바 클래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호환성이라든가 표준화, 예, 이런 부분 또는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경량 컨테이너라고 돼 있어요. 가볍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컨테이너라든가 프레임워크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까지도 일단 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프링은요, 내가 필요한 기능만 일단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능까지 굳이 떠안아 가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필요한 것들만 따로따로 내가 추가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경량이면서도 또 스프링이 갖고 있는 기능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어쨌든 그것도 EJB랑 비교했을 때 사실 그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스프링의 또 중요한 그 장점이 경량 컨테이너다라는 것도 하나, 예, 받을 만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프링 하면요, 가장 떠오르는 세 가지 특징. 물론 스프링이 뭐 일일이 장점을 나열하자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물론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겠지만, 자, 하지만 스프링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기능을 가장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의존성 주입이라는 것과 관점 지향 컨테이너. 보통 의존성 주입은 우리가 이제 IOC라고도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또는 이제 실제로 DI라는 이제 이런 약자로 많이 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관점 지향 컨테이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향할 수 있는, 예, 그걸 지원해주는 하나의 컨테이너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포터블 서비스 추상화해서 어디에서든 내가 이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예, 그 지원이 이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예, 그런 포터블 서비스 추상화라는, 자, 요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스프링이 상당히, 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프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스프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그래도 알아두셔야 나중에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스프링을 공부하면서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EJB랑 주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내가 EJB를 배운 적이 없고 EJB를 모른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굳이 어차피 지금 EJB를 나중에 필요하시다라면 또 배우셔야 되겠지만, 아마 일반적인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EJB를 쓰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신경 쓰실 것은 바로 주요 개념인데요. 주요 개념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의존성 주입과 관점 지향 컨테이너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스프링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스프링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절대로. 스프링이 이걸 가져옴으로써 좀 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 수 있는, 그리고 스프링이 가지게 되는 가장 장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전서부터 써왔던 기능이고 세웠던 개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스프링에서도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프링이 좀 더 이것을 알리는데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 뿐이지 사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개념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프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워낙 또 다양한 분야고 또 이제 이 스프링을 또 쓰는 분야가 또 굉장히 또 많은 저변을 이제는 많은 저변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한마디로 스프링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스프링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요런 것들, 요런 단어들 누가 만들었고 EJB라는 것이 여기서 또 왜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주요 개념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최소한 요런 단어들은 좀 귀에 약간 앉혀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스프링을 이해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